안녕하세요. 3월 2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달라지고 있죠. 3월 초부터 시작됐던 급격한 급등락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조금 다져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리를 잡아가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어제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이쪽 저쪽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세의 탄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그 단기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개인들은 주식 계속 샀는데, 개인들은 주식을 계속 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사실 이들 종목들이 부담이 없죠. 편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 모멘텀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좋아지는 거고, 어쩌면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 200조 이상 또 예상하는 쪽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계속해서 매수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오면 판다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죠. 국내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왜 팔아요? 잘 사놓고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의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은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대다수의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집중적인 매도를 해왔죠. 그런데 시장이 막상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특히 어제 트럼프가 전쟁 한 달간 휴전한다, 이란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휴전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그에 대한 반응도 나타나고 안정되는 흐름들, 특히 어제 시장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탄탄하게 견주하게 강하지 않게 약하지 않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지켜줬다는 거, 이게 시장의 가장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졌죠. 통신장비도 어제 통신장비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저기 솔리드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오이솔루션, KMW, RFHIC, 그다음에 HFR, 이런 통신 장비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세트랙아이, 인공위성.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다면 AP위성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덜 올랐죠. 접근하기 좀 좋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 통신 장비들 난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어제 아침에 테슬라 팩과 관련된 종목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팩과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핵심적인 종목은 HBM이다. HBM과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이미 엄청난 큰 시세를 보여줬고, HBM TC본드 쪽에 새로 진입한 게 하나비전, 내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하나비전이 개장하자마자 급등하면서 장중에 15%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일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업체들, 이들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들, 아침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심택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졌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되는 그런 구간들 하에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시장 내 투자 심리가 빨리 개선되거든요. 불안정한 심리도 완화되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지켜주고,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의 상승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반도체는 당연히 IT 하드웨어 전체적으로 연결되고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바이오로 연결되는데, 어제 로봇도 오전에 좀 움직이다가, 로봇은 아직 개인들의 접근이 1월 말에 한참 불 붙다가 다 물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틀리고 있는데 거의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물론 한두 종목, 휴림 로봇, 유진 로봇 같이 투기성 움직임이 막 심하게 나타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형성되고 개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특히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등등, SPG 등등의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 접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빈집 들렸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부진했는데 어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시가총액 중형주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종목 장세거든요. 종목 장세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수의 안정입니다. 근데 지수가 우리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급격하게 슈팅 현상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어서면서부터 6,300까지 그냥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치고 하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포모 현상들이 또 더해지면서 그쪽에 집중된 현상들. 그건 사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실제 시장 전체의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별로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와 시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3월 달 들어서 이번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수와 시장의 체감적인 어떤 부분 간의 간극을 좀 좁혀 나가는, 그 2월 달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실제 코스피 지수 6,300포인트를 당시에 6,300인데 체감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지수를 계산했더니 4,5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체감 온도와 실제 지수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에 그냥 소위 말해서 몰빵해버리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가 3월 달에 급격한 드랍으로 나타난 거죠. 어쨌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장을 어떻게 재편되고 있느냐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동안. 이게 강세장의 제 2막인데 중소형주들, 특히 최하단에 있는 아주 소형주들 말고 국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패시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코스닥 150 정도 시가총액, 최근에 보면 시가총액 레벨 종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 5천억에서 2조 3조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레벨이 자꾸 올라오고 시장 전체의 볼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5조 정도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가볍게 움직여요. 그리고 어제 나타난 현상들이 종목들이 매수세가 어제 강하진 않았거든요.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 주식을 살 때는 장중에 시세를 보면서 막 그냥 액티브하게 그냥 돌았다 놨다 하지 않아요. 한번 사면 그냥 꾸준히 산다고요. 아침에 주문 들어와서 그냥 주문 들어오면 잠깐 할 때까지 사요. 개인들이 매매하는 것과 매매 방식이 다르죠.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CS 주문이라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접근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이제 통신장비 쪽에 뭐 솔리드 같은 경우 거래가 뭐 4천만 주 이상씩 됐잖아요. 그다음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뭐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매매폴드에서도 그저께 조정받는 걸 통해서 예전에 제가 종목들 정리해 드릴 때 솔리드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였냐면 6,000원대였죠. 6,000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어제 얼마였냐 15,900원까지 장중에 거래되는 형태가 엄청나게 시세가 형성되는, 강하게 시세를 한번 볼까요?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거래가 어제 5,100만 주 터졌네요. 거래가. 이런 거래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내에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특히 국내 기관들이 중형주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형주들 특히 어디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IT 하드웨어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IT 하드웨어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가 특히 더 좋으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제일 많은 종목들입니다. 제일 많은 종목이 IT 하드웨어고 두 번째가 어디냐? 바이오거든요. 그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전후, 1조 5천억에서 5조 정도까지 범위 내 레인지를 정해놓고 보면 종목 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압축해 나가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시세가 반전이 강하게 나오고 매물의 압박도 별로 없이 시세 탄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줄 때 내가 좀 사고 싶은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 좀 있는데 좀 살려고 좀 보면 그냥 확 붙어버려요. 그냥 붙는 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거래 좀 되면 그냥 쭉 붙어버리죠. 왜 그러냐?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바로 매물 공백 상태 하에 놓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 부분은 이번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희 시황폴드에 시황을 장중에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장중에 한 번씩 드랍이 나타날 때 오히려 이게 더 좋은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 현상들이 시장이 안정을 잡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그냥 불을 뽑는 거죠. 불을 뽑아버려요. 그냥 물론 동일한 종목군 내에서도 같은 업종,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과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또 하루가 지나면 달라져요.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내일 되면 걔는 좀 쉬어가고, 어제 비리비리했던 애들이 오늘 강하게 팡팡 붙어주거든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매수하기가 쉽나요? 사야 될 것 같은데 사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그동안 시장이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였으니까, 조금 올라왔으니까, 아,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순간적으로 시세가 쭉 붙다가 쭉 밀려버려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당연히 못 들고 있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고 싶은데 사기는 부담스럽고, 팔고 싶은데 팔 주식은 없고, 막상.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주식은 안 올라오고, 팔고 싶, 저거 좀, 저 가격에서 좀 팔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가지고 있고. 왜? 미리 팔았으니까. 근데 사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담돼요. 왜 부담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아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도한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더 높아져 버렸으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매수하기란 어렵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감을 가지게 돼요. 경계감도 가지게 되고. 왜? 내가 사서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물론 이익 보고 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3월달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졌습니까? 역대급으로 터졌거든요. 역대급으로. 반대매매 규모가, 어제도 반대매매가 집계일 기준 3월 24일 기준으로 반대매매가 230억이에요. 예. 지금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반대매매 규모가 6천억을 넘은 거예요. 6천억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물론 시장 전체의 볼륨이 확대됐기 때문에 절대 규모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죠. 비율로 또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터지고 나서 혹은 반대매매를 나가지 않았지만 내가 손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무서워서 팔았는데 그 가격보다 잘 안 빠지더니 툭툭 올라오는데, 아, 사야 될 것 같은데 못 사요. 사야 될 것 같은데 못 사요. 왜? 부담스럽잖아요.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샀을 때 또다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건 누구나 똑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못 살까요? 여러분들만 못 살까요? 시장에서 시장 내에 있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떨까? 그들의 생각은 곧 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시장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장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동일해요. 즉, 내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살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선빵이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예요. 자, 어제도 제가 시황 볼 때도 계속 시황 올려드렸는데 마감 시황에도 정리해서 올려드렸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만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지금 사자마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왜?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많이 사지도 못할 거고 무서워서 사자마자 가버리면 바로 팔아버려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좋다고 냉큼 팔아버려요. 왜? 그동안 계속 터졌거든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시장이 다시 반전을 하게 되면 반전하는 초기에는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리게 돼요. 사자마자 올라버리면 많이 사지도 못하고 팔아버리게 되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사야 돼요. 다시 사기에는 더 부담스러워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사는 순간 사고 나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빠져주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 물리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 지금은 사자마자 몰려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그보다 더 높지 않은 가격에서. 자, 사자마자, 자, 지금 적극적으로 샀어요. 사고 주가가 올라가는 차가 밀려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더 사느냐? 물타기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 다시 오잖아요. 또 사요.
지금 잘 안 빠지는 시장이에요. 왜? 이미 충분한 조정을 거쳤어요, 이제는. 그래서 매물 정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압박할 매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제 매수세가 강해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매도가 없어서 강하게 움직여 준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밀리면 기다렸다가 다시 많이 밀리면 잘라야 되지만 많이 잘 안 밀려요. 그러다가 내가 매수한 가격 다시 오면 또다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의 대상이 뭐다? 종목의 대상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종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결국은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저것 뭐 움직이잖아요. 지금 통신 장비들이 왜 움직이는데, 통신 장비들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엄청난 정보량이 쌓이고 있는데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 속도를 높여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GPU고, 그리고 GPU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빠른 연산 장치의 메모리, 많은 양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아니라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메모리, 그게 HBM이잖아요. 이 순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상태. 그 전력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원전, 태양광, 풍력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통신 장비는 그렇게 칩들의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장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다 구축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버퍼링 현상들, 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지금 네트워크를 새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신 장비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매매 폴더에 솔리드 매매하면서 매수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결국 AI와 관련된 통신 장비들이 불과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시장에서 개차반, 정말 시장에서 거래도 안 되던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각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아직도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개를 들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조, 메커니즘을 딱 이해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내가 어느 정도 선별해 놓고 트래킹하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죠. 들어갔는데 안 돼요. 그럼 잘라야지 뭐. 들어갔는데 안 되면 내 판단이 틀린 거니까 잘라야 되는데, 그러고 다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매매할 때 자를 때 발생하는 손실은 크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그건 비용이에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큰 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5% 먹고 10%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식 사면 기본 100%는 벌어야지 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드라이버가 걸리면 여러분들 진입하고 청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의 손실은 그냥 다 커버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시장이.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희 매매홀더는 사실 뭐 주식 비중을 전혀 안 줄여놨기 때문에 뭐 급할 것도 없지. 예? 그 사이에 교체들만 좀 해놨거든요. 지금 3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수익은 납니까? 수익 안 나죠. 교체하고 자리 잡고 포지션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저희 뭐 매매 볼 때 지금 두산 테스라 같은 것도 있듯이, 하나비전도 있고, 뭐 심택도 있고. 그게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온 다음에 시세가 움직이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거죠.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따라가 본들 돈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 주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돈 벌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 시장 참여자분들은 돈 되는 상황들을 나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멀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진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집니다. 어떤 걸 사야 되냐? 지금 어제 같은 날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고 싶은데 막 올라가니까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야 되지? 저거 사려고 했는데 올라버려. 저거 사려고 했는데 올라버려.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 시장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들은지 아세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뭘 사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상 시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뭘 살지 몰라요. 거기서
큰 실수가 발생해요. 뭘 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확고하게 사야 될 종목들을 나름대로 트래킹 해놓고 선별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사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쪽 저쪽 뭐 들리는 얘기 뭐 좋다는 얘기 그다음에 뭐가 움직이니까 그냥 훅 따라 들어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어디로? 중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응원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발 빠지지 말아라.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하루에 5%씩 10%씩 올라가는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또 시장 또 안 돼요. 지금 어제처럼 그냥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만 움직여주면 시장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시장이 없어요. 지금 돈들도 넘쳐나고 있고 국내 기관들 계속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더구나 최근 이란 전쟁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500원 넘어가 버렸잖아요. 1,500원 넘어갔는데 시장이 이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사실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시장이 거의 소위 말해서 아작나야 되는 상황이죠. 작살났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작살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견조하게 버텼잖아요. 버틴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란 전쟁이 완화되고 그럼 결국 달러 유가도 안정 찾게 되면 달러 약세로 갈 거 아니에요? 금리도 내려갈 거고 금리도 안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라는 얘기들 또 나오면서 이제 그런 뉴스들 또 나와요. 그럼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좀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빵 붙어버리지.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악재와 호재가 있잖아요. 호재의 크기에 비해서 주가의 반응도가 크냐, 그보다 더 크냐, 크지 않느냐.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보다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시장이 잘 버티느냐, 아니면 악재가 그대로 반영되느냐. 시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떠냐.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시장은 너무 잘 버텨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후에 그게 완성되고 나니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왜? 매물들은 다 정리됐고, 환경은 개선되고, 그리고 그쪽에 대한 포커스는 시장에서 이미 맞춰져 있고, 돈들은 그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쉽게 올라가는 거죠. 쉽게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접근하기가 더더욱 부담스러워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자 할 때, 내가 사고 싶을 때 그냥 손이 뻥 나가느냐, 아니면 손이 나갈 듯 말 듯, 매수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느냐. 내가 매수를 할 때 할까 말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바로 매수하셔야 돼요. 왜?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사야 돼 하면서 막 사잖아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 내가 끝자락에, 내가 마지막에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난 주식들은 사고 나서 대부분 여지없이 빠방 터지죠. 내가 살 때 살까 말까 고민이 든다면 그때는 사야 된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건 제가 3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그 시장에 있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장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다. 상대를 알아야 나를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들이 모니터 혹은 스마트폰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곧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가지는 느낌, 시장을 보고 가지는 관점들을 잘 이해하면 답이 보여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장을 보면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그냥 답답하다. 그냥 사서 그냥 물리더라도 사면 되는데 지금은 사면 되는데 지금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이 가벼워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무거워져요. 그때 사람들이 또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안 꺾이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3월달 조정이 제가 3월 초부터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시장에 유익해질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물론 조정이 진행이 되면 진짜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가 빠지는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구간이 결국은 그 다음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고르기라고 하잖아요. 숨을 잘 골랐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새롭게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아요. 한 가지만 보여드려도
제가 슈팅 지표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슈팅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를 보면, 예.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따라가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때는 시세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요. 사자마자 급등하고 사자마자 급등하고 그 다음날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는 살 게 널려 있다는 얘기를 얘네들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살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려도 알 수도 없는 지표고, 예. 어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해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매매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매매폴더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매매폴더에 계시는 분들 진짜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한 달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거의 뭐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에 따지면 한 5% 정도는 그냥 한 달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 잠깐 해보다가 어떻습니까? 1년씩 결제해버리잖아요. 2달 지나면 그냥 1년씩 결제해요. 저는 1년 결제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선결제 하시는 거. 그냥 매달 꼬박꼬박 그냥 계속 연장, 스스로, 저희는 뭐 연장하라고 알려드리지도 않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다들 오래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보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시장 다 읽어줘. 시장 다 설명해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리 추론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샀는지, 왜 팠는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판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판 가격이 기준이 돼버린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판 가격이 기준이 돼버리면 그 다음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 버리면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난 매매들을 제가 매매폴더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6만 원대 초반에서 얼마나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1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파나요? 쉽게? 안 팔지.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나중에 수익률이 이제 100% 오는 건 사실 저희 매매폴더에서 100% 수익률은 어렵지 않잖아요. 100%, 200%, 300%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제일 큰 장이다.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이 왔다. 그리고 이 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현재 온 거다. 그래서 주식 팔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뭐 최근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1년 전 거 보셔도 됩니다. 작년 이때 거 보셔도 돼요. 작년 4월 달 거부터 보시면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3월 초에 급락할 때도 3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3월 한 달 다 왔잖아요. 이제 4거래일만 지나면 이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4월 1일부터 뭐 움직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전쟁도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이 뭐 시장에 영향을 주나요? 별로 영향 안 줘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수고하십시오.